자, 지금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면은, 현재 우리가 했는 파트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법령에서 총칙 파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제도 파트를 마무리 짓고,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파트를 마무리 짓고, 그죠? 그리고 중개 업무 파트를 지금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개공 등의 뭡니까? 의무하고 책임 파트입니다. 의무하고 책임 파트인데, 이건 편제를 조금 잠깐 왔다 갔다 겁니다. 그래서 책임 파트인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의무 파트 4개 하고, 다시 예치 권고제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파트별로 연결되는 건 특별히 없으니까 편제만 그래 해놨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막강 우리가 의무하고 책임 파트를 지금 한다. 보시고, 자, 우리 막강 요 파트가 끝나면 우리가 중개 보수 파트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죠? 중개 보수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법령이 끝자락이죠. 지도하고 감독, 그죠? 그리고 협회, 우리가 보칙, 이런 우리가 법령이 끝이잖아. 그죠? 현재 이 정도 선까지 우리가 마무리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은 지금 지났습니다. 자, 우리 막강 뭡니까? 막강 우리가 뭡니까? 15입니다. 15,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원래 이거 개정안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비중 있게 좀 봐둬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니까 당연히 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해당된다. 맞죠? 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해당되고, 일반인에게는 해당되나 안 되나? 일반인에게는 우리가 미해당 되겠죠. 일반인에게는 미해당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보수 청구권도 계약의 유효성 인정되나 안 되나? 금지행위에 의한 계약도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보수 청구권도 인정되나 안 되나? 보수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수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계약의 유효성도 인정되고 보수 청구권도 인정된다. 뭐만 알겠죠? 보수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래 보시면 돼. 다만 그러면 금지행위 하는 것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받을 뿐이지. 그럼 결국 이 금지행위는 효력 계약에 우리가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 이래 보시면 돼요. 민법 시간에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는요. 효력 규정은 없습니다. 단속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뿐이지 계약의 효력이 인정 안 되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라는 계약은 효력 규정이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런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금지행위는 뭐다? 우리 토탈 우리가 1호부터 우리가 지금 원래는 신설이 2개 돼 가지고 9호 처분까지가 있습니다. 9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1호부터 하나 볼까요? 1호부터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5, 6, 7, 8, 9호는 우리가 형벌이 나눠집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금지행위는요, 조문 자체를 던져놓고 금지행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래 묻는 것은 그의 시험에 운 좋은 겁니다. 사례를 던져놓고 이게 금지행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 아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어부라는 것은 금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어부라는 것은 금지입니다. 자, 조문을 잘 보십시오. 매매를 어부라는 것이 금지잖아. 그러면 결국 뭡니까? 대상물의 임대를 어부라는 것은 금지겠나 금지 아니겠나? 당연히 금지가 아니겠지 뭐 이런 정도. 그죠? 그리고 매매를 어부래야만이 금지지 매매 자체는 금지겠나 금지 아니겠나?
일례성의 매매도 금지 아니다. 이런 정도. 그죠? 그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니까 대상물 이외의 것 있잖아. 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매업은 금지, 대상물 매매업은 금지지만도, 최근에 토지, 이거면, 토지의, 그죠? 토지의 매매업은 당연히 금지지만, 토지에 뭡니까, 우리가? 중개를 업으라는 것은 금지겠나 금지 아니겠나? 이거는 금지에서 빠지겠죠. 왜? 너희 개공사는 뭐단 말입니까? 중개를 업으라는 것은 본연 의무입니다. 매매를 업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 이외의 것들을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또 금지가 안 되겠죠. 그런 정도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망행위입니다.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기망행위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거짓된 개발정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고의에 의한, 그제? 고의에 의한 기망도 당연히 금지지만도, 가실에 의한 기망도 금지겠나 금지 아니겠나? 이것도 금지행위 해당입니다. 즉 일명 고의가 아닌 가실에 의한 기망도 금지입니다. 일명 카드라 통신도 다 금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동네 이장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이것도 우리 법에서는 금지행위로 봅니다. 고의에 의한 기망만 금지행위 같으면은 가실에 의한 기망은 좀 실질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입증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정말 내가 아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들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의든 가실이든 전부 다 기망행위는 금지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등록 개공가의 협력행위도 금지입니다. 무등록 개공가의 협력행위도 금지입니다. 무등록 개공가의 협력행위 금지입니다. 맞지? 금지행위. 결국 무등록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모르고 한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빠집니다. 모르고 한 경우는 뭐다? 금지행위에서 빠집니다. 즉 무등록 개공가의 협력행위는 금지잖아. 그러면 그 무등록 개공이라를 몰랐을 경우는 뭐다? 금지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은 누가 하겠습니까? 입증은 개공 자신이 하겠지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뭡니까? 본 강사가 만약에 무등록 개공이다. 그런데 실제 내 수강생이 뭡니까? 내하고 협력했다. 그러면 그 수강생분은 중개업자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분은 금지행위다 이 말 아니야. 근데 몰랐을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김건우 강사가 무등록 개공인가는 생각도 못 했다. 그 양반은 중개법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겠노? 우리는 정말 몰랐다. 몰랐을 경우는 금지에서 빠지겠다 이 말이야. 근데 북한에서는 막연히 그래서는 우리가 금지에서 빼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그 입증은 뭐다? 개공 자신이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수강생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네가 봐도 김건우 강사는 무등록 선생, 무등록 강사,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 나도 그 양반이 무등록인 건 생각도 못했다. 등등등 입증을 그 개공 자신이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조문에 의한 것이고 모든 중개법령 및 실무에서 뭡니까? 뭔가를 혜택을 보려면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뭐다? 그 자가 입증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 개념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증 개공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퀄리티가 있는 지원이 이런 걸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금지겠나 금지 아니겠나? 중개법상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반은 맞지만 우리 금지행위는 적용 안 시킵니다. 해당 안 됩니다. 왜? 우리 금지행위는 뭐예요? 무등록 개공과의 협력행위가 금지지 무등록 개업공인사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금지행위와 관계없습니다. 맞잖아? 무등록 개공과의 협력행위가 우리 금지행위인 것이지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뭐다? 중개법에서 금지행위로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개법에서 금지행위, 무등록 개공과 중개업자와 협력행위가 금지지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우리 금지행위 조문에 있는 건 아니야.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보수 외에
금품을 수사하는 겁니다. 보수 외에 금품을 수사하는 겁니다. 보수 외에 금품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보수 플러스 금품은 금지가 금지행위 아니가. 당연히 금지행위에 해당이죠. 보수 외에 뭐다? 금품은 금지행위에 해당입니다. 그런데 보수 외에 그죠? 실비를 받는 것은 금지겠나요? 금지가 아니겠나요? 이건 금지에서 빠집니다. 보수 외에 실비는 뭐다? 금지행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뭐 먼저 알겠죠? 보수 외에 실비는 금지에서 빠집니다.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실비는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중개 보수 외에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실비입니다. 그걸 일단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수 외의 금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겸업 업무 있잖아, 그죠? 겸업 업무는 초과 보수에 해당되나 안 되나? 겸업 업무는 뭐다? 초과 보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겸업 업무는 이 법상 보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법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겸업의 업무는 뭡니까? 우리 이 법상 보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것도 눈여겨봐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 그죠? 계약이 무효입니까? 무효 아닙니까?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 무효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보수를 초과해봐도 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초과 보수가 무효인 겁니다. 초과받은 보수가 무효인 것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또 하나의 88 공식 지문 나오면은 모든 중개법령 및 실무에서 그죠? 뭐를 위반했잖아요. 위반자에게 제재를 부과받을 뿐이지 계약 자체가 잘못되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그 개념도 한 번쯤 알아놓으시면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우리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까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5, 6, 7, 8, 9입니다. 5, 6, 7, 8, 9 봅시다. 사실 우리 금쟁이는 사실 이거에 사실 수업을 안 해도 무리 없을 정도인 게 원래 이 금쟁이에서 우리가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개공등의 금쟁이 외에 일반인의 금쟁이도 지금 신설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내용만 공부해도 세네 문항 정도는 지금 출제되는 거니까 사실 이 구법에 대한 이 내용들은 사실상은 뭐 기본 골격 정도만 잡아두시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일부러 공부를 머릿속에 있는 걸 빼실 필요는 없지만도 너무 여기에 목숨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없는 거 아직까지 작년까지 구법의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증서 등의 그죠? 증서 등의 교환 중개 매매를 어불하는 건 당연히 금지입니다. 이때 증서는 뭐다? 각종 뭡니까? 통장 등등 있잖아. 통장 등등등 있잖아. 입주권 이런 거 있잖아. 통장 등 지위의 입주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금지고.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과거 구법에 있을 때 그죠? 가장 우리 금지에서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의뢰인과의 뭐예요?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입니다. 여러분,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 금지아이가. 그러면 의뢰인 아닌 자와는 직접 거래가 금지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이때 의뢰인의 범주는 뭐다? 토지 건물 소유자 외에 소유자의 우리가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다 포함입니다.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의뢰인의 범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3자라든지 다른 계공은 뭐다 말입니까? 제3자라든지 다른 계공은 뭐다? 그건 의뢰인의 범주로 보나 안 보나? 이거는 의뢰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3자나 다른 계공. 이런 경우 즉 계공상 이자와의 거래는 뭐다? 직접 거래를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거래를 금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당이득입니다.
너희 계공사들은 시세에 좀 능통하고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뢰인은 시세에 좀 어둡다 보기 때문에 좋은 물건 나오면 다 가격이 좋으면 뭡니까? 네가 사가지고 대파는 그런 직접 거래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입니다. 법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그러면 의뢰인 이외자 제3자나 다른 계층과의 거래는 의뢰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금지가 아닌 걸로 봅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그죠? 그래서 제도라든지 법규가 무서워서 중개업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그러면 결국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례성의 거래도 직접 거래는 금지 아니냐 이거 하고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아도 금지냐 금지 아니냐 그리고 매매계약 외에 교환이나 임대차의 직접 거래도 다 금지냐 금지 아니냐 다 금지입니다. 다 금지. 중요하죠. 다 금지입니다. 왜냐? 우리 대상물의 매매는 뭐예요? 업으로 해야만이 금지지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뭡니까? 직접 거래 그 자체가 금지지 업으로 해야만이 금지라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례성의 거래도 뭐다? 금지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일례성의 거래도 금지다 그 말이고 그리고 무상의 중간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혜택 즉 면책되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다? 우리가 직접 거래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매에 대한 직접 거래는 금지지만 교환도 금지입니다. 소유권 넘어가니까. 그런데 임대차는 소유권도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직접 거래가 금지인 것이냐? 아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 권리금 싸움입니다. 너희 계공은 권리금 저렴한 걸 네가 직접 해가지고 그죠? 진짜 나중에 권리금을 많이 받고 다시 넘기는 거 이런 임대차도 직접 거래로 금지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직접 거래. 이거 아마 시설비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만도 금지에 묶어놨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쌍방대리는 뭡니까? 계약 체결 시엔 쌍방대리 금지지만 계약 체결 이후는 금지가 아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쌍방대리는 왜 금지인 것이냐? 민법은 자기계약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만 중개사법은 뭐다? 본인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쌍방대리 자체가 그 계약 체결 시는 금지입니다. 한쪽의 이익을 뭔가 우리가 저해할 요소가 크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체결 시에는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7번째가 뭐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투기 조장. 자, 이거 잘 봐. 계공이 투기했단 말입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게 금지란 말입니까? 조문을 잘 보십시오. 투기를 조장하는 게 금지잖아. 그죠? 그러면 계공이 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PD가 성씨가 맞다. 김씨잖아. 자, 우리 김 여사 저 친구가 체리 착하고 여리도 국가에 세금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명 전매김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막 젊은 친구가 너무 그리 겁 없으면 안 된다. 이번 계약은 전매하지 말고 넘기고 거래하지. 그러니까 저 젊은 저 친구가 김 사장요. 김 사장은 나이 묻어. 그래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요. 내찌고 밀어붙이십시오. 아, 네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저 친구는 계속해서 전매를 합니다. 전매를 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양도 차익이 계속 남겨서 우리가 좋았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잘못 전매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없어졌잖아.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뭐다? 전매의 계약을 알선 중개했는 그 자체는 금지입니다. 여기서 계공인 즉 중개업자인 내가 전매나 했단 말입니까? 저 김 여사가 전매했단 말입니까? 즉 김 여사가 전매했다 이 말 아이가. 계공이 저 투기를 조장했는 것이 투기했는 게 아니고 투기를 조장하는 걸 본다 이 말이야. 투기했는 것이 아니고. 즉 이 말은 시세 차익이 그죠? 시세 차익이 없어도 뭐다? 금지행위로 보나 안 보나? 금지행위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시세 차익이 없어도 금지행위로 보겠다 이 말이야. 즉 김 여사가 양도 차익이 있든 없든 간에 전매의 계약을 알선 중개한 이 계공은 뭐다? 그 자체가 금지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시세 차익 없는 계약을 우리가 알선했는 것도 금지고 전매 계약을 시세 차익 있는 전매 계약의 알선도 우리 계공이 금지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등기하는 거 알고 다 중개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자체가 금지로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작년까지가 우리가 3-3이었고 좀 시험에 작년까지인데 원래부터는 컨그레츄레이스 빰빠람빠빰 빰빠바 요거 원래 신설된 내용입니다. 원래 신설된 내용. 뭡니까? 계공이 뭐다?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담합하는 행위, 그죠? 담합하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교란한다든지 담합하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시세 교란은 뭡니까? 이거는 물건도 없는데 물건이 있느냐, 뭐 계약했는 거, 가격도 없는 거, 호가도 뭐 10억인데 15억에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그죠? 거짓으로 계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금지입니다. 거짓으로 계약하는 금지인 것이고, 담합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회원업소 이런 거 있잖아. 회원업소 있잖아요. 뭐 우리 가입비 이런 거 있잖아. 가입비 내라 이런 거 있잖아. 회원업소 이런 게 전부 다 담합행위로서 지금 금지행위로 들어오겠습니다. 담합행위로서 금지행위입니다. 담합행위로서 금지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담합행위로서 금지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담합행위로서 금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이 말 아니야. 회원업소가 뭐냐 하면은, 뭐 우리 회원업소에 뭐다? 가맹비, 가입비를 내면은 뭐다? 서로 물건을 교류하고, 가입비 안 낸 업자는 뭐다? 손님도 뭐니까 교류도 안 하고, 뭐 정보도 서로 교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왕따 시킨다 이 말입니다. 왕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원래 뭐다?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요 두 개가 원래 신설된 내용입니다. 시세 교란 또는 조작, 담합행위, 이게 우리가 계공 등의 금지행위에 신설됐습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래는 일반인의 금지행위도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의 금지행위도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의 금지행위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일반인의 금지행위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인의 금지행위. 여기까지가 계공 등의 금지행위고, 막강 16이 뭡니까? 우리가 막강 16이 일반인의 금지행위입니다. 일반인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일반인의 금지. 이것도 원래 새로이 또 신설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아셔야 되겠죠. 일반인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5개 조문인데 저는 2개 딱 줄여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금지행위가 뭐냐면 여러분 이래 보시면 돼요. 집주인이나 아니면 또 뭐다 뭐 부녀의 이 타켓입니다. 알죠? 그죠? 사실 저는 뭡니까? 뭐 이러면 요거 누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부장적이고 우리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조선시대라 말도 안 합니다. 고려시대. 저는 참 이런 걸 참 아직까지도 꿈꿉니다. 좀 주의했지만 저는 그 유사하게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자가 한 5시, 6시 돼가지고 그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찌개를 뽀글뽀글 끼렸다가 다시 또 안 오면 없으니까 다시 또 물 더 엿고 더 끼리고 졸이면서까지도 그죠? 저 석양 밖에 우리 신랑 언제 오시느냐? 우리 낭군이 언제 오시냐? 그런 바라는 여자의 그 마음, 정말 저는 그런 여자가 좋습니다. 빨리 우리 그런 시대 돌아가고 싶은데 현재는 반대죠, 그죠? 남자분이 밥을 해놓고 여자분을 기다린다든지 뭐 그런 식도 있는데 각자의 사생활입니다. 라이프인데 뭐 특별히 제가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여자분들 요즘 그만큼 목소리가 커졌다 이 말입니다. 재산 증식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본 강사가 지금은 이렇게 중개업 강사로서 그렇지만도 한 지금 19년이지만도 그 전에 한 5년, 6년 동안은 제가 중개업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 20대 때 중개업을 했는데 서울의 강남 친구들도 우리한테 배워갈 정도로 제가 중개 실무는 빠꼼하게 합니다. 지금은 한 20년 동안 막 거의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도 모르겠고 많이 지금 감각이 죽었지만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중개 실무를 좀 빠꼼하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가 현장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집안의 재산 증식은 사실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증식을 더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요즘 여자분들은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아파트 분여라든지 매도인들이 뭐단 말입니까? 서로 그죠? 안내문 등을 통해서 뭐단 말입니까? 담합을 해버립니다. 담합을. 제일 중요한 건 뭐단 말입니까? 특정 가격, 그죠? 가격 이하로 뭡니까? 의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크죠. 특정 가격 이하로
개공사 사무소에 의뢰하지 말고 안내문 등을 통해서 그죠? 누가 분야라든지 토지 소유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죠? 그리고 정당한 개공의 그죠? 개공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죠? 이게 또 금지입니다. 안내문 등을 통해서 담합을 한다거나 정당한 개공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금지입니다. 뭐 뭐냐겠죠? 금지입니다. 방해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게 원래 신설됐습니다. 일반인의 금지. 이것도 전부 다가 형벌은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요 두 개 우리가 신설된 거 이거 하고 일반인의 금지행위 이거 꼭 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있겠지만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그죠? 거래 질서 교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래 질서 교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에 신고사항도 원래 시험에 신설됐고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거래질서 신고사항의 신고센터의 신고사항입니다. 뭐겠습니까? 왜 시험 나누냐? 개공 등의 금지행위 9개 있잖아요. 이게 다가 신고사항인 것 같으면 차라리 시험이 안 됩니다. 요 9개 금지행위 중에 그죠? 금지행위 중에 8호하고 그죠? 9호 요 두 개만 신고사항이지 나머지 의뢰인과 직접거래 투기주장 증소교환 중에 대상물의 매매업 뭐 보수초과 그리고 뭡니까 기망행위 무등록 개공과 협력행위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개공 등의 금지행위 9개 다가 신고사항이 아니고 9개 중에 8호하고 9호 즉 시세 교란했는가 하고 담합하는 행위만 거래질서 신고센터의 신고사항이고 그리고 일반인의 금지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인의 금지행위 그죠? 일반인의 금지행위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일반인의 금지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깔끔하게 됐죠? 일반인의 신고사항도 금지행위 고려해보시면 그리고 현재는 우리 거래질서 신고센터는 과거는 아직까지 초창기에는 안정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위탁 밑에 한국감정원에 위탁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의무 볼까요? 의무. 자, 막강 17입니다. 자, 여기에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리고 일반인의 금지행위고 그죠? 금지행위고 다음 의무 파트 한번 봅시다. 확인 설명 의무 한번 봅시다. 확인 설명 의무. 자. 막강마다 17 확인 설명입니다. 자, 확인 설명의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의 의무. 그죠? 확인 설명의 의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랜드프로 이 건물 자체가 매물시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건물이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되나? 이거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확인 설명의 시기는 언제냐? 확인 설명의 대상자 누구냐? 뭐 이런 정도. 그죠? 자, 확인 설명의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힌트 치면은 중개 의뢰 시겠나? 완성 시겠나? 당연히 의뢰 시 아니겠어요? 의뢰 시에 확인 설명을 해줘야 그 의뢰인이 뭐다 말이니까 그럼 물건 그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다. 주인하고만 앉아보자. 뭐 이런 등등등의 판단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의 시기는 의뢰 시입니다. 다음은 작성은요. 작성은 뭐다? 완성시입니다. 작성은 완성시지만 확인 설명의 시기는 뭐다? 의뢰시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확인 설명의 시기는 의뢰시입니다. 다음 확인 설명의 대상자입니다. 확인 설명의 대상자. 자, 누구한테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 주겠어요? 힌트 치면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하겠나? 아니면은 이전자겠나? 아니면 취득자겠나? 당연히 취득자지, 그죠? 매입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설명해야 되지. 이전하는 자한테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 매수자 또는 취득자, 임차인, 그리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자, 그죠?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취득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말도 알아놓을 필요 있습니다. 취득자의 개념은 금방 말했지만 매수나, 이건 알잖아. 매수나 임차는 알잖아. 취득자인 게. 건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건자야, 건자. 건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본강사 집이 은행에 저당을 잡았습니다. 은행에 저당을 잡는데, 은행이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잖아. 건자는 뭐고? 취득자. 건자 이꼬르 취득자 이꼬르 뭐다?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다. 이 등기법하고 민법의 이 내용만 해도 상당히 지문을 앞서갑니다. 그만 결국 이전자는 뭡니까? 설정자, 매도 그리고 임대 설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KB나 IBK나 뭡니까? 우리가 저당을 잡았잖아. 그러면 KB나 IBK는 뭐다? 저당권자고 나는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설정자는 뭡니까? 이전자 이꼬르 설정자 이꼬르 뭡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야. 설정자는 채무자입니다. 취득자가 그지 건자가 뭐다? 채권자야. 시험에 이거 여러분 용어 아시면은 이게 건자고 설정자 이 개념만 잡아놔도 여러분 상당히 앞서가게 지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건자 이꼬르 채권자, 채권자. 매수 임차 건자입니다. 즉 취득자 일방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죠?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한 건데 교환은 뭐다?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그죠? 교환은 뭐다? 쌍방 모두에게 확인 설명한다. 그죠?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확인 설명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확인 설명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인 설명 그죠? 9가지 중에 모든 사항을 다 확인 설명하는 것은 9개인데 그 중에 좀 독특한 게 뭡니까? 조세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되는데 양도나 보유에 관련되는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닙니다. 취득 관련 그죠? 취득 관련 조세에 뭐예요? 우리가 종목이나 세율, 취득 관련 조세의 종목이나 세율까지만 확인 설명되지. 양도나 보유에 관련되는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다. 취득 관련 조세도 종목이나 세율까지만 설명할 조세지 금액까지는 그죠? 금액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다. 이런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우리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때 말하는 서면은 그죠? 각종 뭐예요? 공부를 의미합니다. 각종 공부를 서면으로 제시하란 말이지 양식을 서면으로 제시하란 말 아닙니다. 그런 정도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확인 설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료 요구권 하는 것은 자료 요구권. 그죠? 확인 설명 사항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자, 다시 한번 브레이크 타임 걸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자, 중개업을 현장에서 사무소 업을 하시면서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주는지, 언제 해주는지. 확인 설명 사항에서 우리가 조세에 관한 사항도 설명할 조세인데 그런 조세에 관한 사항은 취득 관련 조세만 해주면 되지 양도나 보유에 관한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구나. 그 취득 관련 조세도 종목이나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되지 금액까지는 산정해 줄 필요 없구나. 그 취득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할 의무인데 이때 말하는 서면은 각종 공부를 의미하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생각합니다. 이때 각 서면 제시한 설명할 의무인데 만약에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 안 하고 구두로 설명했다. 효력이 있겠나 없겠나? 서면 제시 설명 의무인데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88 공식 지문입니다.
모든 중개법에서 뭐를 위반했잖아요. 그 위반자에게 제재를 부과시킬 뿐이지 의뢰인의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 없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 개념도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고려 보시면 되겠고. 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이전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의무겠나요? 할 수 있다겠나요? 자료 요구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즉 개공은 보수라는 걸 받으니까 자료 요구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으니까 사실은 개공사가 모든 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 모든 사항을 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태나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도 환경, 그리고 뭐 실제 권리나 미공시 이런 정도.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죠? 불응했습니다. 불응했을 경우는 뭡니까? 매수나 임차인, 즉 취득자에게, 그죠? 취득자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뭐다? 기재도 다 한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자료 요구 사항 자체를 설명하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사항을, 그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지 자료 요구 사항 자체를 설명하고 기재하는 건 아니야. 즉 PD가 이전자도 가정하자. 즉 매도자 또는 임대 또는 그러니까 설정자로 가정하자. 저 친구한테 자료를 요구했잖아. 개공인 내가. 근데 저 친구가 아저씨는 에디슨이에요. 뭐 그래 궁금한 게 많아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불응한 사항 자체를 취득자에게 설명하고 기재하는 것이지 자료를 요구했는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취득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불응한 사항을, 즉 취득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한다. 그 자료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어보니까 이전자가 불응하더라. 그 불응한 사항 자체를, 그죠? 불응한 사항 자체를 취득자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한다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 개념을 잡아둘 필요성이 있더라. 뭐 그죠? 그래서부터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뭐 보관 기간하고 우리가 뭐 교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보관 기간 이거는 3년입니다. 교부는 쌍방 교부인데 여기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건 뭐냐 하면은 보관 기간은 3년 그랬잖아, 3년, 그죠? 근데 이것도 공인전자, 그죠?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그죠? 굳이 개공사가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개공이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는 쌍방교부인게, 자, 여러분. 쌍방교부냐, 일반교부냐, 그것도 여기서 한번 딱 말하면, 우리 이거 끝나고 저 뒤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끝나면, 그죠? 우리가 한번 우리 보관하고 교부하고 서면을 교부하고 서명 날인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만은 이러면 됩니다. 교부가 뭐냐면 뭐가 일방이고 뭐가 쌍방이냐 하면은 개공사 입장에서 한쪽한테만 주면 일방입니다. 근데 양쪽 다 이상이 되면 뭐다? 그건 쌍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확인 설명서는 작성한 이후에 매도인한테만 줍니까? 매수인한테 줍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 이상해 주니까 뭐다? 당연히 쌍방교부지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뭐 확인 설명 사항에서 뭐다? 우리 쭉 보면은 우리 확인 설명 사항도 우리가 지금은 이래 보지만도 마지막에는 확인 설명 사항하고 전수억의 정보 공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는 별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개 일단 한번 눈여겨 보시고, 여러분들은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자의 좀 우리 좀 알아놓으시고 지으세요. 그죠? 확인 설명 사항에. 이응의 법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 이것도 좀 언더라인 좀 그어 놓으시고, 시효세 토지 이용 계획도 좀 언더라인 좀 그어 놓으시고, 뭐 잘 나오는 겁니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다음 막강 18번째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 이거는 금방 끝납니다. 막강 18번째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인데 뭔가 이걸 거래계약 작성 의무는 양이 얼마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법정 서식이 있나 없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유일하게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이 거래계약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이 거래계약서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서식 사용을 뭐다? 건장한다가 이것도 할 수 있답니다. 참 시험 조잡의 극치입니다. 이거 단위 이거 계속 한 10년, 10여 년 정도 연속 나왔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 사용을 건장할 수 있다는 맞지만 서식 사용을 건장한다 틀립니다. 그게 이 시험의 실체입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차.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 그거 조심하시고 건장한다가 아니고 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서식 자체는 이미 서식 써도 되지만 9가지 그죠? 필수 기재사항은 뭐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9가지 필수 기재사항은 뭐다? 명문 규정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이미 서식 사용도 가능하고 기재되는 내용 또한 자유롭게 달리 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기재되는 내용 자체는 뭐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서 뭐단 말이요?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그걸 적고 그 외에 추가 약정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가지 필수 기재사항 자체를 뭐다? 우리가 배제시키고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가지 필수 기재사항 그죠? 9가지 필수 기재사항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9가지 필수 기재사항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9가지 필수 기재사항이고 그리고 뭐 요거 그지? 보관기간 요것도 마찬가지야. 보관기간 이거는 몇 년이다? 5년입니다. 보관기간 이건 5년입니다. 그리고 교부는 쌍방교부겠나 일반교부겠나 이거는 뭐다?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한테 우리가 교부해야 되니까 쌍방교부겠고 이것도 보관기간 5년인데 이것도 공인전자 그죠?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그죠? 보관 시에는 그죠?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개공이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개공이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려 보시고. 자, 우리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우리가 시험에 잘 냅니다. 이것도 지금 가르쳐주겠습니다. 요거. 자, 이래놓고 우리는 뭐다? 여백에 이런 걸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아주 요긴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very important한 내용입니다. very important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거 기억나요? 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앞 시간에 배웠지만, 전속의 정보 공개 있잖아. 그죠? 전속 중개계약에 정보 공개가 7개 사항 있잖아. 7개 사항,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배웠는 뭡니까?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 몇 개입니까? 9개잖아.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9개 있잖아. 그죠? 이러 있잖아. 이거를 공부도 하려고 한 머리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요 세 군데 중에 그죠? 중복해서 2군데 이상 포함되는 건 공부할 필요 없잖아. 거기에만 유일하게 해당되는 사항만 공부하면 됩니다. 즉 전속의 정보 공개에만 유일한 게 뭡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즉 이 말은 뭐고? 공시지가 저거는 뭐다? 확인 설명 사항에도 해당 안 되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도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만 좀 전에 배웠잖아. 그지?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만 해당되는 게 3개 있습니다. 뭡니까? 줄 사부자에 쳤지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중개 보수 및 실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취득 관련, 그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목이나 세율. 이거는 전속의 정보 공개도 없고, 그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도 없고, 오로지 뭐다?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만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만 독특한 게 뭐냐? 거래대금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즉, 확인 설명 사항에는 전부 다 거래 예정금액, 예정금액. 그리고 전속의 정보 공개도 전부 다 예정금액을 공개할 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는 뭐다? 거래대금입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 내용입니다. 전속의 정보 공개는 권리 관계일 겁니다. 확인 설명 사항에도 보시면 권리 관계일 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는 뭐다? 권리 이전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 내용.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뭐다? 교부일자. 요것도 거래계약서에만 유일하게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뭐 물건의 인도 일시 이런 정도. 그죠? 물건의 인도 일시. 그죠? 이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799을 공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항만 잡아줘도 뭡니까? 각 우리가 기재되는 사항하고 확인 설명 사항하고 정보 공개 사항 거의 99% 커버 다 됩니다. 여기에만 독특한 사항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건 본 강사의 야심작입니다. 절대 타 학원 수강생들이라든지 여러분 내 수업 외의 사람들은 알 길도 없고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보관기간부터 볼까요? 보관기간.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보관은 뭐다? 3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3년짜리하고 뭐다? 5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는 뭐다? 우리가 확인 설명서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입니다. 5년짜리는 뭐다? 거래 계약서하고 뭐다? 그러니까 저 매수 신청 제일 끝에 있습니까? 저희 매수 신청 그죠? 대리 관련 그죠? 서류입니다. 이거는 올 통으로 5년입니다. 요건 중개법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서는 올 통으로 5년입니다. 뭐 사건 카드 여기서 뭐다? 확인 설명서는 5년입니다. 확인 그리고 사건 카드입니다. 즉 중개법의 확인 설명서는 보관기간이 3년인데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뭐다? 입찰 대리 확인 설명서는 보관기간이 5년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당일날 입찰 대리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묻는지, 중개법의 확인 설명서를 묻는지 보관기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청기누설할까 한두 개 더 잡아드릴까? 청기누설할까? 본 강사의 야심작입니다. 야심작. 내일 시험 치러가도 여러분들이 아깝지가 않는 내용들, 따끈따끈한 내용, 따끈따끈한 거. 진짜 제 강의를 제발 완강해서 들으시면은 효과를 톡톡히 보는데 찌끔찌끔 늦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우리가 있잖아 교부장 교부 그죠? 교부 쌍방교부냐 그죠? 일반교부냐 이거 있잖아 그죠? 이거 중개법령 및 실무에서 쌍방교부는 뭡니까? 거래계약서 오늘 다 배웠잖아 그죠? 거래계약서하고 요 확인 설명서 그냥 확인 설명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보증관계 증서 있잖아 그죠? 보증관계 증서 사본 그죠? 요게 우리가 보증관계 증서 보증관계 증서 보증관계 증서 계약 체결 이후에 본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입해가지고 일단 뭐 보증관계 증서 그것도 교부해야 됩니다. 그것도 쌍방교부입니다. 일반교부는 뭐 있겠습니까? 일반교부는 전속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서지.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뭡니까? 중개계약서 그죠? 이거는 뭐다? 일반교부서입니다. 이건 일반교부서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쌍방교부냐, 일반교부냐. 이거 마시면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는 100%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청기누설 한번 볼까?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중에. 자, 그리고 우리 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나요? 이거와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엄청 차이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뭡니까? 서명하고 날인 둘 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둘 다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에서 서명 및 날인 하는 데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서명하고 날인 둘 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서명 및 날입니다. 시험에 서명 및 날인 또는 뭐다? 서명점 날인도 같은 말입니다. 서명점 날인도 같은 말입니다. 서명점 날인도 같은 말입니다. 자, 서명 또는 날인은 뭡니까?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 그죠?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날인 둘 중에 하나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다? 중개계약서 이런 거. 작성이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 이런 것들은 서명이나 날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둘 다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래 우리가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래만 여러분들이 우리 거래계약서, 우리가 확인설명서, 전속의 정보공개 7개 799하고 보관기간, 교부, 서명 및 날인 우리 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뭐다?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는 겁니다. 파트별로 지금 안 하고 그 파트만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요긴한 시간이 될 겁니다. 고려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뭐다? 막강 19 손해배상 책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막강 19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